박태현 시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은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방송은 최근 고 이재선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이미 2002년 초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이 적법했는지 그렇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상욱입니다. 예, 경기방송이 고 이재선 씨가 지난 2002년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고 이재선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래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은 지난 2002년 2월 16일 이 씨가 용인의 H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진료 기록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 씨의 개인정보와 최초 내원일, 최종 내원일 등이 적혀 있는데요. 예.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측은 이 씨가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이재선 씨가 지난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기 전에 강제 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2002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약도 처방받았다는 이 씨 자신의 육성 녹음이 나오면서 검찰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진료 기록에 따르면은 이 씨가 검찰에 밝힌 2013년 교통사고 이전 훨씬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가 내원한 해당 병원은 2002년 당시 치매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정신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난 2014년 이 씨의 부곡정신병원 입원 당시 이 씨의 배우자 박 씨의 진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당시 박 씨가 사고 이전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씨 가족의 말을 빌려서 교통사고 이전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고 이재선 씨가 의사가 준 약을 한번 먹은 적이 있다라고 밝힌 SNS 글도 그런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뭐 그런 것인가요? 네, 지난 2012년에 이재명 도지사와 갈등 관계에 있던 고 이재선 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보호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는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예. 해당 글에 따르면 이 씨의 지인인 용인의 모 병원 A 의사가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이 씨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이 씨는 의사가 선의로 주는 건데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 이러는 그 부인의 의견에 따라서 그 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전혀 없어서 곧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약을 선의로 주는 것 같으니까 부인이 한번 먹어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먹었는데 효과는 전혀 없어서 그냥 버렸다 이런 주장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씨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A 의사에게 약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 측은 당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이재선 씨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용인의 한 병원 의사가 가져다 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동생인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정신과 의사의 진단 없이는 조울증 약은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또 이재선 씨에게 약을 건네준 A 의사 측이 약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 차트를 작성했을 수도 있다면서 진료 사실과의 깊은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근거로 경기방송이 단독 보도한 고 이재선 씨 2002년 정신병원 진료 기록지 확인 제하에 이 기사를 둘러싸고
유족 측이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지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 이재선 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그런 통화 내용이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 2월 당시 이 씨의 특혜 비리 의혹 취재에 나섰던 저희 방송 성남시 출입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확보했는데요. 예.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정신과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신과 의사가요, 저한테 약도 보내주셔서, 예?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다고, 정신과 의사가 약도 줘줘서, 네네. 그 빡치지 마라, 네.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고. 이 씨는 특히 자신은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았는데 이는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안 자는 것이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는 거거든. 정신과 연지 같은데. 누가 떴고? 정신과 의사 불러왔지. 가슴이 불렀다고? 우리 아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불러왔고, 사무실로? 아니, 식당에서 불러왔고, 저 약도를. 며칠 뒤 저희 방송 출입기자는 이 씨에 대한 또 다른 취재 통화에서 건강이 걱정돼서 전에 말한 약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이 씨는 정신과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약은 드셨어요? 약 받은 건 드셨냐고 그랬어요. 먹고 있죠. 약속은 지키니까. 예. 저희 방송 기자가 약 받은 건 먹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 씨는 먹고 있다. 자신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재명 지사와 감정 싸움이 심화되자 이 씨와 가족 등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을 합니다. 다만 잠자는 약으로 알고 한 번 먹고 효과가 없어 버렸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복용한 이 약은 조울증 약이라는 사실도 10년 뒤인 2012년 6월 이재명 지사와 이 씨의 통화에서 이 씨의 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사 임마 조증약 한번 준 적 있어? 그러니까 형이 문제가 있는 거요. 이에 대해 이 씨 부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02년에 애기 아빠가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어요. 예. 저희 경기방송 기자와 고 이재선 씨 통화 내용은 들어보니까 이 씨가 이제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 그리고 이 지사 측의 주장을 좀 뒷받침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네, 지난 2002년 당시 공인회계사로 일해온 이 씨는 자신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공개해서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예. 지난 1998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선거사무실 기획실장으로 있던 제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 3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이모 씨 부인 명의로 청소년 수련관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따낸 뒤에 돈을 벌어들였고 그거를 빌린 돈을 회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방송 기자는 이 특혜 의혹에 대해 취재를 하고 단독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 씨는 저희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그중 일부분을 들어보시죠. 하늘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기술들은 뭐라 그래? 난 답답한 게, 내 언어를 풀리물자라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세고록 4번에 봅시다. 나는 이해 못하는 차내록 4번에 지하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예? 하나님한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재선의 목표. 이 외에도 이 씨는 한국의 마틴 루터가 될 거다. 자신은 부처와 비슷하다. 하느님이 100%라면 나는 80%쯤 된다. 등 이상한 말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간통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에게서 이제는 톨스토이 차이로처럼 비록 완전한 참에 살인을 했다, 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톨스토이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나 저도 국민에게서 지속된 세움을 누락시켰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간통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통은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여자를 보고 음양 천만원을 간통이라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간통을 한 게 아니고 간통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통을 했다. 아니 그것도 포함한다. 그것도 포함한다. 난 이거 뭐야 내가 홀딱 무슨 거예요. 톨스토이를 보고 난 이 세상을 버렸잖아요. 여기 간통은 뭐냐. 간통은 원래 있잖아요. 성에 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불편할 수 있다고도 밝힌 것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힙하는 곳 여권을 발표해줬도록 마누라 말 못해. 내가 가갖고 아무리도 가고 졸라 하고 말이야. 힙 따가려고 내 이 새끼야. 그러고 고가 있다고 그래. 네, 오래된 녹취본이라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앞서 말한 내용들을 성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다가 이 씨가 스스로 자신의 글을 올려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씨가 2002년쯤에 아니면 또 그 이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공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 입원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법적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 이재순 씨가 지난 2002년 2월 스스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니 꼭 참고하라고까지 말하면서 밝힌 이 같은 사실. 이 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을 뒤집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이 지사에 대한 재판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박상욱 기자 수고했습니다.